안녕하세요. 요즘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제가 AI를 사용해서 뭐 개발이나 학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요즘 특히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AI를 사용해서 좀 이 프로그래밍 책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. 보면. 사실 AI를 사용해서 책을 만드는 거는 뭐 이미 작년 혹은 재작년부터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. 작년에 제가 해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됐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AI가 훨씬 더 좋아지면서 딱 제가 어느 정도 원하는 정도 수준까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AI에 제가 어떤 책을 원하는지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그 프롬프트에서 목차를 만들고 그래서 목차에서 또 하나 세세한 내용을 만들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이제 AI가 뭐 당연하지만 100%다 완벽하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보면. 그래서 저는 이제 AI가 만들어준 글 내용을 보고 제가 좀 수정을 하고 뭐 편집을 하고 약간 어찌 보면 책을 만들 때 AI가 책의 저자가 되고 저는 약간 편집자 역할,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좀 근래 만들고 있는 거는 어, 이 영상에 있는 제목처럼 게임 서버 개발자가 알아야 할 TCP/IP 윈도우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제가 좀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면. 이 글은 제가 어, 신입 게임 서버 서버 개발자가 좀 보면 좋을 만한 제가 자료를 모은 이 저장소에 이 독스란 디렉토리 안에 있습니다. 지금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었을 때 이 내용은 뭐 이 책을 전체 이미 다 완성해서 제가 올린 건 아니고요. 지금 챕터 2까지 제가 만들었고, 이후 계속 챕터가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업데이트하고 또 제 영상을 통해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, 보면. 예, 그래서 이거는 게임 서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, 특히 윈도우스 위주로 이제 잡아서 이렇게 글을 만든 것입니다. 그래서 그리고 C++는 10+23 요즘 진짜 제일 최신 표준이죠. 10+23을 생각하고 있고 OS는 윈도우스 11, 11을 이제 기초로 하고 토대로 하고 있고요. 그 툴은 개발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20 23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보면. 보통 이제 이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책을 만들 때 책들에 보면 일단 가장 첫 번째 챕터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겠죠.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책에 맞춰서 네트워크 이론에 관한 책을 좀 이렇게 이론에 대한 부분을 초반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 아마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도 사실 있던 거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음,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잘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되게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. 그래서 소켓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소켓을 통해서 서로 떨어지는 머신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죠 보면. 소켓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보면. 그 소켓의 유형 스트림 소켓, 데이터 그램 소켓, 로우 소켓. 보통 제가 로우 소켓은 웬만하면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. 이거는 아주 진짜 특수한 경우 쓰고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트림 소켓, 즉 TCP.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 또 쓰는 게 데이터 그램, UDP 소켓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트림 소켓과 데이터 그램 소켓의 차이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여기 이제 AI가 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부분이 좀 이렇게 크기가 좀 안 맞아서 조금 잘려서 좀 그림이 좀 잘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뭐 내용을 보시면 대충 어떤 건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TCP는 연결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UDP는 연결된 상태가 아니죠. 연결된 상태가 아니어서 데이터를 주고받죠.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여기 이 그림처럼 보면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돼서 주고 내 스트림 이게 연결돼 있죠 쭉. 그러나 UDP는 스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패킷 단위로 하나 톡톡톡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설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왜 스팀으로 표현했고 왜 이렇게 패킷 하나하나 떨어진 거로 표현했지.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이 있으니까 좀더 잘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스트림 소켓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지금 요게 이제 이론에서는 제가 데이터그램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글에서는 제목처럼 TCP 소켓 위주로 주로 다룰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겁니다. UDP는 여기서는 다룰 예정은 없습니다. 이 글에서는. 그래서 소켓 특징이 있고
예, 설명도 이렇게 잘 자세하게 잘해서 지금 제가 이게 AI로 책을 만들다 보니까 뭐 기존에 나왔던 웬만한 책보다도 좀 더 잘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. 설명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보면. 그래서 뭐 책을 구매하셔도 책 같은 걸 통해서 학습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만든 이 문서를 통해서 학습하셔도 뭐 나쁘지 않다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이제 윈도우스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윈도우에서 윈속이라고 하죠. 윈도우스에 있는 소켓을 할 때는 언제나 WS 스타트업 초기화를 해야 되죠 이렇게. 그리고 요 일장에서는 간단하게 맛보기로 에코 서버 서버와 클라이언트 코드가 있습니다. 이 코드들은 여기에 보면 이 독스 이 글에 보면 코드스란 디렉토리에 제가 TCP 클라이언트 1, TCP 서버 TCP 서버 02 이렇게 코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이쪽 보면 코드스에 TCP 언더바 서버 언더바 01 디렉토리에 이 코드가 있다. 그래서 직접 비주얼 스튜디오로 빌드하고 실행해 보시면 될 것이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윈도우스에서 윈속을 할 때는 언제나 이 커널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꼭 참조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 설정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코드상에서 직접 이렇게 참조로 시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초기화라고 소켓 생성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소켓 또 설정, 그러니까 리슨을 해야 되거든요. 리슨을 해야지 이제 클라이언트에 접속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소를 정해야 되겠죠. 그래서 주소 정하는 방법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리슨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접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난 거고요.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 그 접속을 처리하려면 엑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엑스도 호출해서 클라이언트와 연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연결되면 패킷을 보낼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리시브라는 함수 호출해서 클라이언트가 받은 데이터를 받고 그럼 그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이렇게 에코 방식으로 샌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소켓을 닫고 그리고 이 민속을 초기화했으면 이걸 이제 마무리 시키줘야 되고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. 그것은 WSA 클린업이라는 함수로 호출해서 모두 초기화 생성을 종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코드는 이 흐름대로 가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. 이것만 외우시면 윈도우스에서 윈속 소켓 프로그램 특히 서버 소켓 프로그램 할 때 API가 어떤 식으로 호출이 되고 있는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 요런 그림은 꼭 외우시기를 바라십니다. 보면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예제죠. 클라이언트도 당연히 윈속 라이브러리 참조를 해야 되거든요. 참조하고 그리고 여기 하여튼 소켓 초기화는 윈속을 쓸 때는 뭐 서버든 클라이언트도 무조건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. 보면 이건 동일하고요. 클라이언트는 이제 클라이언트도 당연히 소켓 생성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접속하기 위해서 주소를 설정해서 그 커넥터를 통해서 접속을 하고 접속이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샌드를 보내면 서버가 아까 에코기 때문에 서버에서 또 보낼 거거든요. 그럼 리시브를 해야 되겠죠. 리시브를 하고 이런 걸 적용하다가 연결이 끊어지면 소켓을 클로저 소켓하고 이제 또 윈속도 정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죠. WS 스타트업 소켓 생성하고 주소 설정해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끊어질 때까지 이 메시지 루프 이 부분이 메시지 루프 안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사이에 입력받고 서버 전송, 음덕 속성 하다가 이 루프가 끊어지면 종료 처리 이렇게 됩니다. 요 다음 중에 이 방금 우리가 사용했던 이는 윈속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타임 2챕터 2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그 핵심 단계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챕터 2에서는 이제 소켓 시작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소켓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소켓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보면 그래서 윈속, 오류 코드 그리고 윈도우 소켓 썼을 때 오류 코드가 어떤 이유로 실패가 발생하면 오류 코드를 반환해주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오류 코드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아내겠죠. 여기에 있는 오류 코드는 상당히 많습니다. 윈속 오류 코드가 계속 꽤 많거든요. 근데 아마 대부분 주로 여기 있는 윈속 오류 코드를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. 보면 이 부분도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꽤 많이 볼 수 있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저희 이제 이 글에서 쓰는 C++는 10V23 표준을 사용하거든요. 10V23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윈도우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 이제 또 설명돼 주셨어요.
사실 이거는 기존에 놓은 책들은 아마 이 부분은 없을 거예요. 기존에 놓은 책들은 대부분 아직도 10불 98 버전이라든가 모든 10불 이전 버전의 표준을 사용한다든가 좀 빨라봐야 10불 11, 12, 11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만든 거니까 당연히 이제 최신 10불을 쓰고 있고요. 그래서 오류 처리할 때 10불 23에 생긴 스테디 스펙티드 이런 걸 또 사용하시면 좋겠죠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좀 더 모던한 윈속 소켓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그리고 10불 23의 기능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부분. 그래서 이 부분 참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예. 그래서 뭐 게임 서버에서 오류 처리, 오류가 발생하면 로깅을 잘 해야 되겠죠. 그리고 또 장애 복구 메커니즘도 있어야지 프로그램이 어떤 오류가 있을 때 그 오류 하나로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뭐 서비스가 중지된다든지 종료된다든지 그런 게 없겠죠. 장애 복구 메커니즘이 잘 있으면. 그래서 요거처럼 중요한 소켓 작업 시시 자동으로 재시도하는 로직고요. 사실 저희가 게임 서버 개발 이 부분 꼭 필요합니다.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죠. 서버와 서버끼리도 요즘 분산 서버로 게임 서버를 만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서버와 서버끼리도 서로 통신되고 연결이 돼서 통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서버와 서버가 연결이 끊어졌을 때 연결을 시도하는 쪽에서 연결 끊어짐을 알게 되면 다시 재연결을 시도하는 그런 코드가 꼭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또 반대로 서버와 서버에 통신할 때 서버 쪽에서 다른 서버에 접속을 받아들이는 서버도 상대방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체크하는 로직이 꼭 그쪽에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장애 복구 메커니즘도 잘 구현해야 됩니다. 그리고 종료 스케 접속이 끊어질 때도 우아하게 잘 끊어져야 되겠죠. 그리고 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서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클라이언트한테 적절히 잘 알려줘야지 클라이언트도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오류 처리 이게 되게 간략하게 되게 정리를 잘 해놨는데 이 부분 꽤 중요한 부분이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특히 이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되게 간략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.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부분 이렇게 뭐 선택해가지고 AI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. 뭐 관련된 예적 코드를 만들어 달라. 이런 거 만들어지거든요. 특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AI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답변을 바라보시고 또 코드도 한번 바라보시면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아까 앞에 저기 챕터 1에서 챕터 1의 마지막 코드에서 나왔던 함수들 이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거든요. 그 함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파라미터들이 어떤 뜻이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. 예. 특히 여기에서는 특히 10불불 이거는 사실 이는 WSA 데이터나 WSA 스타트업 이거는 윈32 API거든요. 윈32 API 중에서 민속소켓 API. 근데 이것을 이제 10불불 프로그래밍과 결합해서 쓸 때 어떻게 좀 더 10불불스럽게 프로그램 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. 보면 10불불에 보면 그 EDM 중에 RA, LA라는 II라는 속성이 있죠. 보면 이런 것을 사용해서 클래스가 생성할 때 초기화하고 종료할 때 리리즈하는 해제하는 이런 코드를 방법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보면 아까 앞에 방식으로 제일 앞에 방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생성할 때 깜봉일 수도 있고 종료할 때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클래스를만 생성하면 절대 안 잊어버리죠. 생성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WS에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죽을 때는 이 클래스도 죽을 거잖아. 소멸될 거잖아. 그럼 자동으로 또 이게 호출되겠죠. 그래서 이런 기법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게임 서버에서 초기화하고 이럴 때 뭐 버전이나 스레드 안정성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고 초기화 금지 초기 실패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동작시켜 버리면 안 되죠. 초기화할 때마다 오류 여부를 잘 확인해서 뭐 오류가 생기면 그걸 뭐 복구를 해본다든가 복구도 안 되면 그 종료되는 게 제일 좋고 이런 부분 또 잘 보시고 소켓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. 보면. 그리고 크로즈 소켓을 다 사용하고 닫을 때는 크로즈 소켓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. 그리고 소켓 옵션 여기 있는 소켓 옵션들이 대부분 우리가 게임소 같은 거 봤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소켓 옵션 중에 하나고요.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필수에 가깝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보면 뭐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타임아웃
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충분히 이거는 감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정말 이건 크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. 버퍼도 옛날에는 참 되게 많이 쓰는데 이제 뭐 이미 한 10년까지는 알고 아직 10년 정도 되겠네요. 맞으면. 예. 하여튼 윈도우스 7 이후부터는 OS에서 이 버퍼를 자동으로 잘 조절하기 때문에 요즘 터켓 프로그램 할 때는 이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옵션을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블러킹 모드 논 블러킹 할 때 또 사용하는 거고요. 그리고 10 플러스 플러스 23을 사용해서 우리가 소켓 프로그램 할 때 10 플러스롭게 하려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. 클래스에서 소켓 API를 호출하고 사용해야 되겠죠. 그래서 소켓 래퍼 클래스를 여기 또 만든 코드가 있는데 이것도 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. 보면 모든 10불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또 소켓 프로그램 또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코드들을 잘 보시고 또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예, 코드가 꽤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, 잘 이 코드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여기서 또 봤던 것들을 실제 프로그램 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. 그리고 뭐 IPv6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근데 아직도 이거 완전 넘어가진 않죠. 근데 어떤 경우는 꼭 무조건 이걸 또 지원해줘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. 보면 이렇게 양쪽 다 둘 다를 지원하는 방법 이런 또 코드를 보면서 또 활용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뭐 게임 서버에서 뭐 소켓 관리 전략으로 뭐 소켓 플링도 있고 소켓 플링 예 근데 특히 소켓 모니터링 이런 건 특히 중요합니다. 보면 이 소켓이 죽은 이미 사용하지 못하는 소켓인데 그걸 사용하는 소켓으로 오인해서 계속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겠죠. 되는 거 그래 셧다운. 그리고 특히 이것도 잘해야 된다. 리소스 한계 관리. 그러니까 게임 서버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무제한이라는 건 없거든요. 보면 특히 서버는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그 서버가 관리할 수 있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버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그 서버 어플리케이션에서 최대 관리할 수 있는 소켓 수를 정해셔야 된다. 그러니까 무조건 연계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. 예, 만약에 내가 만든 게임 서버가 최대 동접 2000이라면 최대 2000까지 맞고 2000 이후에 접속하는 거는 접속을 끊어 주셔야 됩니다.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 접속을 받아보면 서버가 부하가 너무 발생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있는 리소스 한계 관리 이런 부분도 잘 이해하시고 또 실제 게임 수업 만드실 때 꼭 만드셔야 됩니다.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. 보면 그러니까 앞에 서버에 리슨할 때, 엑스포트 할 때마다 현재 연결된 클라이언트 수를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키고 연결이 끊어질 때마다 또 반대로 감소시키면 되겠죠. 그러면 현재 연결된 수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이 현재 연결된 수를 계속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버를 시작할 때 이미 정하시면 됩니다. 최대 동시 접속사를 얼마까지 할 것인지를. 그래서 엑스포트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우리가 정해놓은 최대 한계수와 이번에 접속을 통해서 현재 연결된 숫자를 비교해서 최대 접속보다 만약에 현재 연결이 더 커지면 그 연결 바로 끊어버리면 되겠죠. 혹은 좀 더 좋은 거는 사실 예, 바로 끊는 것보다는 그 클라이언트한테 이유를 알려주면 되겠죠. 현재 최대 접속사를 증가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연결을 끊어야 된다. 그럼 클라이언트가 그 메시지 보고 유저한테 알려주겠죠. 이제 연결이 너무 많아서 접속을 끊는다고. 그러면 이제 게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게임이 안 됐을 때 왜 안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겠죠. 보면. 예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하면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거는 제가 이 글이 아마 10장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이제 1장 챕터 1과 챕터 2까지 만들었고 챕터 1은 뭐 네트워크 이론, 챕터 2는 소켓 프로그램, 소켓 API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까지 만들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윈도우스 게임 서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윈도우스 TCP/IP 소켓 프로그램 학습을 해보시기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. 요걸 보시고 여기 글에는 사실 이 글이 보면 엄청 그렇게 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핵심만 간략하게 잘 정리하신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거는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뭐 AI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면서 이해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다음에는 3, 4장도 또 빨리 준비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